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 봉암동, 양덕 1, 2동, 합성 2동, 구암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승엽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금일 그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상당히 필요함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수소 액화 플랜트 관련해서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앞서 그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 수소 액화 플랜트 관련해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한 뭐 특이나 이런 활동이 다른 사업의 확대를 수소 사업의 확대를 막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양이나 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소를 끼고 있다 보니 조선 설비에 따른 실증 사업, 밀양은 밀양댐을 이용한 실증 사업, 즉 지역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수소 관련 지역 특정에 맞는 실증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는 실증 사업이 아니라 무리하게 판매 시설을 만들어서 현재 구매처를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천여억 원을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수소 산업을 하고 수소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고 저도 말하고 있고 앞서 말한 진영익 의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을 지을 때 800여억 원을 EPC 계약에 따라서 A사가 주관적으로 지었는데 A사를 제외하고 참여한 약 30여 개 기업 중 창원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함안 기업 한 곳 있습니다. 만약 그런 목적으로 허성무 전 시장께서 이런 수소 산업을 했다면 창원 기업이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야겠죠. 그 수소 액화 산업의 결과물은 실증 사업도 아니고 창원 기업을 키워주기 위함도 아니고 단 하나 허성무 시장의 광고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여기서 발언해서 시민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허성무 국회의원께 가서 해당 사업은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원전 기업이 걱정되신다면 문재인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 경제가 파탄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될 정부에 있어서는 탈원전 정책을 재발하지 않도록 자당 지역 의원께서 꼭 그런 건의안을 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소액화 플랜트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예, 미래전략산업국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날 대주단에서 하회창원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주식 건질권을 행사를 해서 하회창원의 그 실질적인 경영권이 지금 현재는 대주단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6월 말부터는 상업 운전을 아마 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업 개시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허성무 정권 때 무리하게 계약한 구매 확약서를 이행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확약 금액은 얼마나 되죠? 1일 수소 5톤을 구매하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요. 하루에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6,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연간하면 한 250억, 260억 맞습니까? 연간 치면 한 265억 원. 예. 근데 그거를 당장 구매를 해야 되면 그걸 소비할 곳은 있습니까? 아니면은 보관할 곳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소 탱크에 총 보관할 수 있는 양은 15톤 정도 보관할 수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당초에 시험 검증이라든지 하면서 15톤을 저장을 했다가 일부 좀 날아가고 지금 현재 한 9톤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5톤씩 생산하면 3일 뒤인 4일째부터는 저장할 공간도 없어지는데 그거 다 구매해가지고 어디서 소비할 예정이신지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수요처가 없으면은 팔 곳이 없으면은 또 생산도 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산 안 하면 저희 돈 안 줘도 됩니까?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구매 확약서를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조금 더 이해를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우리 정확한 성능 검증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완벽한 그 검증에 대한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그 구매 확약이 발생하기 전에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사와 저희 EPC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말은 그 A사에서 건설도 하고 그에 대한 성능 책임까지 다 지고 그것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A사에서 이 성능 검증을 제대로 못한다면 1년 넘게 흐르고 있는 이 시간에 따르는 금액이 지체 상금으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체 상한금에 지체 상금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자본산업진흥원에서 예.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소송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라 하면 이 검증에 따른 소송입니까? 검증과 관련된 소송입니까? 뭐 검증이 아니고 지체를 했으니까는 거기에 따른 지체 상금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 지체 상금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A차 측에서는 우리는 똑바로 했는데 지체 상금 낼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제대로 성능 검증이 안 됐으니 지체 상금을 내야 된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예. 그게 소송으로 해결이 됩니까? 뭐 그거는 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고정비만 해도 연간 100억씩 나가는 거고요. 말 그대로 8월 20일부터 구매 확약에 따라서 연간 260억에 달하는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하루에 1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냥 소송하고 있다, 뭐 기다려보자, 이런 행정의 답으로는 지금 해결할 수 없기에 제가 이 자리에 쓴 거거든요. 소송하면 1, 2년 넘어가 보잖아요. 2년 경비면은 구매 확약에 따른 2년만 해도 520억입니다. 그거 할 바에는 돈 갚는 게 안 나요. 4년이면 갚는데. 소송 1년 만에 끝납니까? 또 만약 소송 지면 그 500에 따라 또 이자도 붙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쓴 이유가 단순히 소송, 뭐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겁나요. 하루에 1억씩 올라가고 있어요. 시민들이 내야 될 돈이. 그걸 그냥 소송한다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지, 만약 검증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면 창원시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내서라도 검증을 해가지고 새로 검증을 해서 그 성능을 검증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니 탓 내 탓 따질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시간이 훨씬 더 아까운, 가치가 훨씬 큰 상황이다 저는 판단하는데, 일각에서는 그 검증을 하는데 돈이 한 20억 원 들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검증을 하는 데는 분명히 뭐 일정한 부분에 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상황이 된다면은 대출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라든지 대시민이라든지 뭐 동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6월 말부터 예를 들어서 상업 운전을 개시하게 되면은 어떻든 간에 진흥원에서는 1일 5톤의 수소를 구매를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생산을 하든 안 하든 간에 1일 5톤에 대한 대금은 지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예산이 진흥원에 있느냐 하면 진흥원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시에서 지원이 시에서 그 출연금을 통해서 만드는 산업진흥원에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또한 시의회라든지 또 시민의 또 대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채무부전자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해놨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을 한다든지, 또 진흥원에서 지금 뭐 1일 5톤의 액화수소를 구매해야 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이율 배반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채무가 없다라고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지원을 한다면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앞서서 권한 대행님께서 김민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시의 입장에서 재정적 피해를 줄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의회에 한번 또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때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 자리에 있는 이유도 우리 창원 시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구조조정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제안 드렸던 게 우리가 빨리 성능 검증을 통해서 이 지체 상권과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자. 이게 1번 방법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해결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채무부존재가 창원시와 다른 기관이 아니라 창원시가 출연한 기관이란 말이죠. 그럼 창원시가 부존재를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 채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창업진흥원이 덤탱이 다 썼어요. 그럼 창업진흥원은 사내 유보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익을 따로 자생 능력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정확한 지적이시기도 합니다. 성능 검증은 일단 성능 검증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경영권이 대주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창진원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한 논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무부존재의 소 관련해서 여기에서 우리 창원시가 이기는 것 같으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재정적 부담은 없는 겁니다. 끌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면은 창진원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극한 사안까지 가겠죠. 그 부분을 그럼 그렇게 될 때까지 창원시에서 가만히 놔둘 것이냐라는 게 지금 현재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안들을 놓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는 좀 정리가 되면은 다시 의회와 적극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원의 출연 금액이 4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총 1년? 네, 연간 45억 그 정도 됩니다. 45억 출연해가지고 120명 직원이 먹고 살고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연간 260억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채무부존재 소송했다는 이야기는 산업진흥원의 부도까지 가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올 초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때는 집단 지성을 통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통해 가지고 일단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서 지금 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또 이것을 이 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 관련해서는 또 어떠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되어 버렸고 또 소를 이 시점에서 치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소가 나중에 진짜 정말로 끝까지 갔을 때는 우리 시가 원고가 이길 수도 있는데 이겼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린 담당 공무원들의 법적 또 부담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말로 아까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외통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대로 돈 나가고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잘못된 계약 때문에. 해당 사업은 산자부 소속 그리고 전 시장이었던 허성무 국회의원이 주도를 했고 많이 끌었습니다. 홍보도 엄청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 국회의원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120명의 산업진흥원 직원들의 생업이 죽고 살기가 관련된 일입니다. 그 허성무 시장은 뭐라 하시던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 시장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만나봐야죠. 산자부 소속의 사업을 주도하신 분인데 안 만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안 만나진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 특위에서는 2번의 증인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국회 스케줄 요청으로 못 오신다고 했는데 국회 그 하루 스케줄이 중요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산업진흥원 120명 직원들의 죽고 살기가 중요했던 건지 한번 찾아가 뵈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만약에 조금 전에 허성무 전 시장 국회의원 입장이면 안 찾아와도 나옵니다. 나와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안이 정리가 되면은 이제 지금 허성무 의원님께도 가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이거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뭡니까? 계획은 조금 전에도 그냥 말씀드렸 소송 기다리는 것밖에 없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뭐 소송도 좀 기다려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총 드는 비용, 또 B로 갔을 때 총 드는 비용, C로 갔을 때 총 드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비용, 그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시에 재정적으로 최소화되는 범위를 선택을 해서 예. 뭐 의회도 협조를 구하고 또 대국회도 협조를 구하고 예. 뭐 도에도 협조를 구하고 예. 정부 부처에도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와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가능한 수요는 수소 버스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른 수요가 있습니까? 예상하고 있는? 주가 수소 버스가 가장 그 수요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110대의 1 소비량이 1,500kg입니다. 그렇다면은 1 5톤 5,000kg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360대 수소버스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250대를 더 구매해야 됩니다. 수소버스 한 대에 6억인데 우리가 국비 보조를 3억을 받거든요. 그럼 3억에 250대 하면은 750억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액화수소, 현재 우리는 기체수소를 쓰고 있습니다. 기체수소보다 액화수소가 키로당 현재 기준으로 8,000원 비쌉니다.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요. 우리가 단지 액화수소 플랜트를 가동하기 위해서 모든 버스를 액화수소를 바꾸면은 하루에 1년에 하루에 4천만 원씩 146억을 이유 없이 지출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를 20년간 계약했죠, 구매 하객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 없이 지출해야 되는 돈이 2,920억입니다. 20년간 다 틀면. 그럼 버스 사고 2,700억이거든요. 2,600억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과거 행정의 가오를 덮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갚아야 될 때는 66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연간 쓰이는 돈이 260억 계산하면 3년, 4년이면 갚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실패다 선언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의 잘못된 것이 약 1년 전에 밝혀졌는데 여러 의원님들이나 행정 쪽에서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 과거 가오를 덮기 위한 정치적 호도밖에 안 합니다. 저희가 정상화를 몇 달째 외쳤지만 정상화 나온 게 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소송을 기다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면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창원 시민을 위해서, 창원 재정을 위해서 정말 단단하고 센 칼을 들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 문제를 삼고 오랫동안 이런 공부를 해왔지만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시가 너무 걱정됐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또 국장님 바뀌시고 시장님 바뀌시고 결국 창원시 덤탱이 쓰는 겁니다. 좀 행정에서도 저도 여러 번 실무진과 대화를 한 과정에서 국장님의 고심이나 우리 권한대행님의 고심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덮으려고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공공된 장소에서 이런 발언도 해주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구조조정을 할 때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동력이 생길 것이다 생각하기에 이렇게 공공된 장소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 일이 정말 좀 냉정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내년 산업진흥원 일반 회계 넣을 때부터 고민이지 않습니까? 안 넣는 순간, 이 금액을 안 넣는 순간 120명의 직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무리하게 260을 넣는 순간 우리 창원시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국장님께서는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권한 대행님과 잘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이게 실패다, 성공이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관련되는 기관들에 있어서 뭐 어떻게 조금씩 뭐 협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저는 뭐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입장도 이해되지만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로는 저희는 정말 이 사업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계속 의견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정말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한 대행님께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질의 과정에서 권한 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인상이 깊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권한 대행님은 정치인이 아니십니다. 네. 그리고 행정가시고 청와대도 계셨을 만큼 국가에서 인정하시는 행정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100억 추가 대출 관련해서는 아까 김민아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고 이제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당시 그 밑에 담당 과장이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기에 이렇게 날인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때 당시 제가 9월 25일 날 왔으니까요. 예. 아까 그때 보면 도장이 찍혀 11월 7일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의 중앙부처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내려온 지가 그러니까 한 달 4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0일 정도 돼서 왔고요. 근데 그 내용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재원이 좀 부족하게 600억으로 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또 수요처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재구조화가 필요해서 돈이 좀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뭐 하지 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결재란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내보다 더 많이 아실 거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보시고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예, 그러면 그 대행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네. 그리고 이후에 그 시장님 결제도 있을 것이다 판단이 되고, 당연합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 사업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날이 된 상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의 구조나 뭐 진행 방식이나 이런 건 좀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시정 질문도 당연히. 계속했고 예, 뭐 예, 다 알고 했으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구조의 사업 및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 말씀이 아니라 예. 다른 사업이라도 이런 그렇죠. 사업, 약간 민간 유형의 출자 회사를 만들어서 배임죄가 될 수 있는 네. 우리 창원시가 잠재적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민간 기업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한 자금 방식이라 조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위법할 수 있는 출자 형태, 예, 이런 사업 구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새로운 뭐 어떤 사업을 저에게 수행해라고 하면 네, 이런 SPC 설립과 관련한 그리고 네. 우리의 출자 기관이 SPC를 설립하는 형식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여러 대행님께서도 이 해결 방식에 대해서 뭐 아까 1, 2, 3단계 이야기했다 하셨는데 네.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이거에 좀 진행을 해결을 위한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지.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거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서 책임 있는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거는 그거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사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게 에카플랜트 수소를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할 건지에 대한 문제, 그 문제도 같이 가야 됩니다. 두 개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투 트랙의 두 번째 문제는 말씀 우리 국장 말씀처럼 또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꼼짝달싹 지금 못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빨리 들고 오겠습니다. 빨리 들고 와서 의원님들과, 왜냐하면 그걸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든지 간에 저희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많이 최소 수백억 이상 드는 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한 번 더 토론하고 그런 자리를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빨리 마련해야 말씀하신 대로 6월 말부터 상업 운전을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거기 되기 전에 대주단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성능 검증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대주단하고 접촉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주단에서 어떤 그 채무분연제 소송에 대한 문제가 이미 우리 쪽에서 이전에 그 신뢰를 상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없으면은 거기 접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외통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안을 들고 와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그러면서 어느 가장 적정한 우리 창원시에 어쨌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안을 그리고 저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금 대행님께서 정상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대행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상화는 어떤 식인지 그래서 만약에 말씀드렸죠. 뭐 방식이 있다면 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정상화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안을 제가 선택. 왜 이렇게 정상화라는 표현에 조심해야 된다고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대행님이나 국장님은 다 알고 계세요. 현재 내용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쉽게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면은 시민들은 이게 정상화라는 일반 보편적인 단어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에 네, 그래서 정상화를 저도 계속 이게 이야기하거든요. 정상화인지 또는 마무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통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상화라 그러면 정상적인 물건이 생산이 되고 그렇죠. 정상적으로 팔리고 그런 거기에 구조는 대해서 근데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지금 구조는 이거는 이게 안 지금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물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정상화라는 용어를 쓸 건지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의 어떤 또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의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안 중에서 어떤 선택 초이스에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상화라는 표현에 있어서 저희가 조심해야 되지 네, 않을까. 그리고 앞서 이어지는 우리가 또 시정 질문이나 여러 또 언론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언론이나 시민들은 정상화하면은 정말 방금 말씀하셨던 정상적인 수입 구조에 정상적인 생산에 정상적인 판매 루트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없기에 저희가 외통수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행정에서도 명확한 단어 선택이나 상황 표현을 좀 잘 해 부탁을 드리고자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자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간단하게 몇 가지 조금 더 하나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 얼마 전에 저거 났습니다. 해양 신도시. 예, 오차 예. 그죠? 이게 우리 무리하게 또 허성무 시장께서 우선 협상자 미선정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게 계속 무리한 소송으로 계속 우리가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해양 신도시로 우리가 연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받기로 49억 정도 나옵니다. 예, 한 50억 정도 나가거든요. 네. 그럼 2003년부터 지속됐으면은 지금까지 치면 20년 세월이고, 그리고 4차, 5차 협상자 그때 기준으로 했어도 지금 4, 5년 세월이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전 행정의 실수와 뭔가 가오에 의해서 이게 계속 시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이번 법원 판결에서 나온 부분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무리하게 우리 4차 대상자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 안 했거든요. 저희들은 네. 어쨌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 좋지 않은 그렇게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던 이유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창원시 재정은 지금 지출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송 걸려 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대표적인 게 제가 말했던 에카 수소 플랜트 수요도 없이 정책적인 홍보 목적만으로 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해양 신도시 사업, 우리가 1,000억의 대출을 들여서 연간 50억 가량 이자를 내고 개발 사업을 했을 때 2,000억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몇 년씩 표류한 이유가 전 정권이 무리하게 우선 협상자를 탈락시켰기 때문에 나왔다고 이번 시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 버스 또 중공영제 관련해서 또 파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공영제 이전에 버스 보조금으로 약 300억, 400억 하던 것이 지금 800억 수준이고요. 내년부터는 1,000억 이상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상당한 고정 지출로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중공영제라 하면 우리 버스, 공공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생각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복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스 충전소도 같이 운영을 해요. 그러고 그쪽에서 가스 충전을 넣어갖고 보조금을 따로 받는단 말이죠. 그 수입은 따로 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버스 중공영제를 함으로써 지출은 늘어났는데 너무 계획 없이 지출만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고심을 하거든요. 이 또한 우리 지난 허성무 전 시장 때부터 시작한 것인데 우리 버스 중공영제가 과연 준비 과정이 잘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재정 지출에 따른 효용이 제대로 올 것인가 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요 질문은 수소 액화 플랜트를 했는데요, 권한 대행님. 권한 대행님께서 좀 우리 또 행정 전문가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요. 예. 요 세간에는 우리 권한 대행께서 우리 허성무 전 시장님하고 인사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소통이 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시죠? 그 세간의 소문이죠. 전혀 그죠? 폭삭소가 수다의 내부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세상이 조금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사과 쪽에 뭐 또 과거 허성무 시장님 시절 또 주요 그런 일을 했고 막 그런 분들이 내정이 돼 있다는 소문까지 돌기에 이런 기타 또 질의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